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아이고 네, 우리가 저 단계 게이트로 한참 저 한동훈과 싸우다가 이제 계엄 때문에 이게 참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우선 계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기도 하고 네. 법률가니까 어떻게 생각하게요? 계엄. 네, 우리 대통령께서, 네. 네, 마치, 어, 뭐,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좀 그렇고, 본인을 던져서, 음. 네,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인 그 선거 부정을, 예. 네, 밝히려고, 네, 본인을 던졌다. 그 라고, 네, 종교적으로 말하면 순교자의 뭐 이런 네, 그런 자세죠. 마음으로 예. 하셨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어, 그 뜻대로 될 겁니다. 네. 어. 네, 그 뜻대로 될 거고, 오케이. 예. 네, 그 전제 조건은 우리 국민들이 예. 같이 버텨주셔야 돼요. 네. 그래, 맞아. 버텨야 돼, 국민이. 네, 같이, 음. 최소 3개월? 네. 음. 뭐, 길게는 한 6개월 같이 다 같이 버텨준다. 기도하고 버텨주고, 어. 가짜뉴스와 싸워주고, 예. 네네, 그것만 해주면 돼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만 하면, 예. 네, 대통령께서 다, 뭐, 여러 가지 플랜 ABC 다 정리해놓고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네네. 그게 네, 속속들이 뭐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버텨주는데 국힘당이 앞장서서 버텨줘야 되는데 네, 한동훈이가 이게 자기가 정권을 탈취하려고 조기 네, 퇴진을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예. 근데 그것도 네. 계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음, 본인이 이렇게 그 계엄령을 선포하면 음, 원래 싸움에서 어, 가장 뛰어난 기술이 상대방을 도발하고 막 뭐 어떻게 시비를 걸고 화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음, 당황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 네, 근데 지금 민주당도 당황하고, 한동훈 대표도 당황하고, 음, 계산기 두드리느라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어, 예상치 못했던 이런 어, 국면에 치닫았고, 대통령께서 게다가 당한테 일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당으로서는 난감하죠. 음, 네, 처음에는 한동훈은 좋다고 받았을 겁니다. 예, 그렇지, 예, 내가 정권을 휘두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째 저렇게 법률가로서의 요만큼의 생각도 없는지 헌법과 법률에 어떤 근거도 없는 직무정지를 자기가 맘대로 선언을 하고 어, 네 그런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재명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니냐 탄핵을 시키면 안 된다라든지 예, 또 직무정지는 헌법상 말이 안 된다라든지 막 이런저런 논란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예, 이게 국민들로서는 좀 처음에 힘들고 무섭고 당황스럽고 또 저쪽 진영에서는 뭐 비난도 많고 하지만 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헌법재판소가 마비돼 있는 상태에 민주당 때문에 예, 재판관들 임명을 하지 않아서 예, 네 그리고 내란죄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비상계엄이라는 건 국민들한테 탄핵 뭐 이런저런 정부 요인들 막 국무위원들 이렇게 감사원장 탄핵 다 탄핵시키는 이런 국면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의회 해상권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게, 네, 네, 본인이 이렇게 희생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되게 비난받고 뭐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인신 구속의 위험까지 처해졌잖아요. 예,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얼마나 위기인지 하나하나 화두를 던졌고 논술 문제로 치면 한 100가지 쟁점이 지금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네.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한동훈도, 굉장히 뛰어나고 엘리트고 머리도 좋고 이런 줄 알았지만, 대통령께서 판 깔아놨는데, 우왕좌왕,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그냥 거기서 놀아나는 플레이어 중에 한 명에 불과했다라는 한계가 드러났죠. 네, 그러네. 대통령감은 전혀 아니죠. 한동훈 퇴진도 한동훈 본전도 드러날 거라고 계산에 다 넣은 거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랬을 것 때는. 같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 이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계산이 안 맞기도 하지만 왜냐면 일단 대선 시간표가 안 맞잖아요. 네. 이재명은 깜빵 가기 전에 빨리 대선을 치러야 되고 한동훈은 이재명 좋은 일 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깜빵을 보내고 대선을 치러야 되고 그렇다고 탄핵을 주도를 하자니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3명이 임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인사청문회하고 임명 절차만 해도 몇 개월 걸리고 그것도 그럼 누가 임명을 해요?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총리께서는 유지하는 업무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판례상 그리고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때 이런 사례상 그러면은 새롭게 임명하는 거는 현상을 바꾸는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직무정지 상태로 탄핵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기화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네, 그러면은 자기들은 빨리 하야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나, 탄핵을 해서 이거 장기화되는 걸 막아야 되나, 대통령 하야는 안 하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구속시키면 이게 가능한가? 구속시키면 직무정지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판결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지금 네.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탄핵으로 가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들이 경찰이나 검찰은 뭐 네. 출국 금지시키고 체포 얘기가 나오고 뭐 수사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수사하고 체포하는 거는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것도 걱정되는데? 가능하죠. 체포 구속도 일단 내란죄라는 죄명으로는 형사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하려면 할 수 있죠. 그게 할수 있지만, 걱정되는데. 예. 네, 영장 발부가 가능할지 네,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법관으로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뭐 수사기관은 지금 경쟁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니까 자기들은 너도 나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조차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이렇게 대단하신 학자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있는데 네, 뭐 우리법 연구회나 이런 쪽 빼고는 네. 그리고 요건도 다 갖췄고 다만 국회 뭐 그 국무회의 거치고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그 외에 기타 부수적으로 국회 통과하는 절차나 아니면 뭐 계엄령 그 포고문을 작성하는 문제나 뭐 이런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해봤자 직권남용 뭐 이런 거 정도인데 그런 걸로는 형사소추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군에선 아니고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경쟁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뭔가 체포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고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영장이 유창호 같은 또 뭐 이상은 이제 권순일 같은 이상한 판사들한테 요번에 그 김동연 판사 같은 이상한 판사한테 걸리면은 이게 지들이 정권 잡으려고 영장 발부할 수도 있잖아요. 체포 그럴 영장. 가능성도 뭐 없진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없진 않죠. 그게 걱정. 대통령께서는 아마 그런 뭐 구속될 가능성도 다 염두에 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좌파들에 의해서 구속이 되면 그 다음에는 판 뒤집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구속이 되지 말아야지. 변호인을 잘 선임해야죠. 김소연을 비롯한 아니 조태우. 변호인을 잘 선임해도 일단 구속이 돼버리면은 힘이 완전히 쏠려버려서 뭐 국민들도 다 그냥 지레 그냥 그쪽으로 다 겁먹고 다 쏠려버릴걸요. 그게 그럴 걱정이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재판을 하려면 예를 들면 내란죄로 구속을 만약에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대통령의 권한, 적법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는지, 예.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하, 그렇지. 그럼 뭘 확인해야 돼요? 김용현 장관이 일부러 밝혔죠.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그렇지. 그럼 그걸 네. 수사해야지. 그리고 북한 개입 여부 확인을 해야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적법했는지, 내란죄에 해당했는지를 판단하려면, 느낌과 감성으로야, 뭐, 서울의 봄 영화를 많이 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들 못하, 이렇게 사형이겠죠. 서울의 봄 본 사람들은.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부정선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 개입이 있었는지, 중국 공산당이나 어떤 반자유진영과의 개입이 있었는지,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호주나 캐나다나 뭐 미국에서도 러시아가 개입을 했었고, 네, 선거 개입들이 실제로 반국가 세력들에 의한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혹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알리고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다 쟁점화 시킬 거예요. 사건화되면 우리가 그동안 법원에서 재판도 하고 증거 보전도 가고 검증길도 가도 기사 써주는 사람 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렇겠지. 없었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구속돼서 사건이 되면 기사 안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은 당연히 이렇게 붙어있는 투표지가 나왔다고? 이게 투표지 분류기가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네? 컴퓨터 해킹으로 작년에 국정원에서 뚫었다고? 1800년대생, 1900년대생 통합선거인명부에 있다고? 이런 게 계속 알려지면 국민 여론이 그렇게 지금처럼 마냥 한쪽으로 쏠려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걸 노렸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대통령께서. 순교의 자세로 진짜 던진 거네. 구속돼도 이런 거 나는 외에는 수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구속돼도 부정선거는 끝장낸다. 네. 내가 만약에 이것들이 최악의 경우 구속을 시켜도 그게 부정선거를 밝히는 길이다. 네네. 그런 생각으로 몸을 던지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님 구속되셔도 아마 밥도 잘 드시고, 네, 잘 아니 지내실 근데 분이라고 구속되면 안 되죠. 생각해요. 구속되면 안 되죠. 우리 막아야죠. 절대로 막고 네. 이걸 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만약에 구속적으로 탄핵도 맞고 다 막아야죠. 아니 네. 만약에 구속적으로 이것들이 몰아가면은 아니야 진짜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제는 그래서 천만 안돼 끝장내야 외국 돼요. 시민들 다 이제는 나가야죠. 안 돼요. 네. 이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것까지 다 우리 시민들을 대통령이 믿었을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께서는 구속되는 상황을 안 만들 거다. 시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최악의 상황도 네. 제 생각에는 다 본인 스스로는 네네. 예상을 하고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도와주고 버티고 가짜뉴스 바라잡고 네. 또 집회도 하고 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그 가닥이 좀 잡히네요. 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냅시다. 네, 네. 자, 지금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도록 최악의 경우도 막아야죠, 우리가. 근데 이제 막아야 되지만 아주 최악의 경우도 설정을 해놓고 막아야죠. 그냥 넉넉히 막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라도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진다. 반드시. 윤 대통령이 순교의 자세로 부정선거를 던진 거다. 화두를 던진 거다. 윤석열 대통령 뜻대로 결국은 될 것이다. 얘기네요. 국민이 버텨줘야 된다. 버텨줍시다. 네, 마치겠습니다.